자, 하기 전에 도면부터 확인을 해보면, 자, 도면을 이제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대로 이제 작업하면 나오는 건데, 처음에 뭐부터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요런 뚫린 구멍 같은 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 자, 기본적으로 도면은 어떤 형상에서 방향을 가지든지 어떤 형상에서 돌아가는 밖에 우리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요 바닥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전부 올라가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부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럼 요 바닥을 기준 잡아서 올려버리면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구멍들은 나중에 뚫어도 되는 거잖아요.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구멍을 뚫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잡아버리면 일단 만드는데 플러스 개념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플러스 개념에. 그리고 구분을 좀 지으셔야 돼요. 구분을 짓는데 굳이 힘들게 잘게 쪼갤 필요가 없이 큰 덩어리로 구분을 지어버리면 스케치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원점은 바닥은 여기를 잡을 거고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잡을 거예요. 잡을 건데, 자, 얘네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형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대칭이니까 나는 무조건 반만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져요. 대칭이라도 한 번에 그려야지 편한 것들이 있고 반을 그려서 넘겨야지 편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리는 게 편해요. 형상 자체가 대칭이라도.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자, 요 가운데가 가장 큰 원이에요. 가운데가 가장 큰 원. 큰 원은 100파이의 50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윗면으로 스케치. 원점에다가 100파이짜리를 그리세요. 일단은 저하고는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스케치 일단 다 분리해서 들어갈 거예요. 다 분리해서 들어갈 거고, 그게 좀 적응되시면 이제 한꺼번에 스케치해서 들어갈 거고. 됐으면 스케치 나온 다음 등각으로 세우고 높이 50. 높이 50. 자, 지금 요 100파이짜리를 원점 기준으로 높이 50짜리를 만든 거죠.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 어떤 거 만들 거냐면, 자, 여기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몸통을 기준으로 얘네 높이가 그 다음 높이죠. 그죠? 얘네 높이가 그 다음 높이에요. 그 다음 얘네를 그릴 건데, 이거를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위에서 봤을 때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 부분만 그리려고 해요. 저 삼각형만 그리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되게 많아져가지고. 얘를 큰 덩어리로 보면은 어차피 얘네 높이는 요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얘네 높이도 요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얘네가 요 삼각형을 하나 그리려면 어차피 요 원 그려야 되고 이 원도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크게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크게 그려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옥수로 와서 똑같이 윗면으로 스케치 들어갑니다. 컨트롤 8번.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소 변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소 변환. 이 원을 그대로 가지고 와라. 그대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얘네는 이 모서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가 변하면 이 크기도 자동으로 알아서 변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는 요 선을 따로 이제 그린 거고, 바깥쪽에 R20짜리가 보일 겁니다. 얘는 위쪽에다 안 그릴 거고 옆에다 그릴 거예요. 방향 때문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네 두 개 수평, 얘네 두 개 수평, 원의 크기 20 곱하기 2, 20 곱하기 2. 들어갔죠. 다음 요치수. 여기서부터 대칭의 전체 거리가 140인 거죠. 우리는 절반의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140 나누기 2. 140 나누기 2.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다음 선. 여기서 요렇게 바로 탄젠트 나오고 클릭해 버리시고, 이 구속 주는 게 자동으로 바로 주는 게 힘들면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탄젠트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요 부분하고 요 중심에서 나오는 여기 이 부분, 자, 여기에다가 보조선 작업해 줄 거예요. 보조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요 원까지 보조선 작업까지 해주세요. 이 보조선은 왜 작업을 했냐면 이 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상은 똑같지만 과정은 사람별로 다 다르잖아요. 만약 스케치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갈 거면 이 보조선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일일이 그리려면 힘드니까. 자, 근데 얘를 반만 그리려면 이 보조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존재해야 돼요. 그냥 넘겨야 되니까. 따로 그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 3D에서 넘길 건지 2D에서 넘길 건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2D에서 한꺼번에 올 거냐 아니면 반만 그려서 3D에서 넘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배운 걸 써 먹어야 되니까 반만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요소 대칭 복사. 이 선을 대칭 기준은 이 선을 기준으로 넘기겠다. 했을 때 저기를 다 이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간을 빼서 올려낼 수가 있잖아요. 다 자를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안 잘라도 돼요. 안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애들은 그래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나아요. 요소 잘라내기로 자르겠죠. 근접으로 자를 때는 원본을 자릅니다. 원본을 잘라. 이게 왜 구석이 풀어져 버렸네? 지우고 다시 구석이 풀어져 버렸네. 이거를, 이런 형상도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본인 스타일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해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끄집어내는데, 요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트림으로 해가지고 스케치만 선택하면 한 번에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편해요. 다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스케치 나옵니다. 컨트롤 7번 ESC. 이제 저는 요 상태에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안 보인다 싶으면 이 음영을 음선 제거, 이걸로 바꾸면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선들이 잘 보이죠. 다시 이걸로 바꾸시고, 자, 돌출 누르시고, 자, 아무거나 선클릭, 아무거나 클릭. 자, 얇은 피처는 무조건 해제. 얇은 피처는 무조건 해제. 프로파일은 삭제. 프로파일은 삭제.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회전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회전을 안 하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선택을 하는 순간 노란색으로 삐져나오거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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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저 높이는 무조건 높게 줘버리면 노란색으로 모양이 보입니다. 100 정도 줘버리시면 노란색으로 모양이 보여요. 그죠? 요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요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선택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선택을 해라. 되도록이면. 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냐?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편하냐? 자, 만약에 이 원을 선택을 안 하고 앞부분만 선택을 했으면 이 앞에가 나도 모르게 0.2mm라도 떨어졌으면 형상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최종까지 찾아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못 찾아냈어요. 제품이 나오면 그 가운데 비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합쳐져 버리거든요. 그럼 틈이 생겨도 합쳐지니까 막아져 버리겠죠. 그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크게 하라 이거예요. 할 때. 그럼 얘네 높이가 얼마냐면 요 높이에요.
잘 안 보이겠지만 스캔 뜬 거라서 요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는 요 높이에요. 이게 17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높이는 17이 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기. 그러면 이 부분이 생성이 된 거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얘를 바로 넘기면 안 되겠죠. 미러 시킬 때는 되도록이면 최동 상태로 넘겨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 이 부분. 자, 그럼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또 윗면. 중간에 안 되면 바로 말씀하세요. 괜히 다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윗면 클릭. 스케치 들어가. 윗면 스케치. 컨트롤 8번. 그럼 얘는 어떤 걸 가지고 그릴 거냐면 직선홈. 직선홈. 첫 번째 유형으로 치수부가 선택. 치수부가 선택.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치수가 중심에서 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으로 가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유형. 그 상태에서 중심 클릭. 왼쪽으로 쭉 와서 요 원으로 갔다가 이 원으로 갔다가 와야지 여기 중심이 선택이 됩니다. 그냥 가면 선택이 안 돼요. 원으로 갔다가 마우스를 갔다가 요 중심을 클릭. 이동시켜서 클릭. ESC. 그죠? 그럼 여기에 23.15라는 치수가 나올 건데 이 치수는 의미가 없는 치수예요. 왜냐면 얘하고 얘 치수는 같기 때문에 이 치수를 더블 클릭. 이 필요 없다. 이 필요 없다. ESC. 자, 컨트롤 요원하고 이원하고 탄젠트로 잡아줍니다. 그냥 잡아요. 탄젠트 확인 누르세요. 이 노란색 치수는 지워버립니다. 됐죠? 요게 세 번째 덩어리인 거예요. 요 형상으로 봤어요. 뚫린 구멍 다 막아버리고, 뚫린 구멍 다 막아버리고, 높이로 구분을 해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오면서 자동적으로 위치가 잡히겠죠. 밑에 베이스 위치는 잡아놨으니까. 스케치 나와서 돌출. 얘는 복잡하게 그린 게 아니니까 바로 돌출. 다음 높이는 베이스 기준으로 첫 번째 높이, 여기가 높이. 그거는 27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7엔터 확인 누르면 높이 완성되죠. 필렛 챔퍼 이런 것들은 항상 도면 다 작업하고 거의 마지막에 특수한 경우 아니면 다 마지막에.
그쵸? 그럼 요 구멍 같은 거 항상 마지막에 뚫는 건데, 자, 우리는 얘를 넘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같이 뚫어 줄 겁니다. 그럼 요 구멍의 크기는 20파이짜리 드릴이 끝에까지 뻥 뚫린 거죠. 그럼 관통이 되겠죠. 구멍 가공 마법사. 드릴. 규격은 KS. 유형은 드릴 크기. 크기는 20파이. 조건은 관통. 옵션은 꺼버리. 드릴 KS의 드릴 크기 20파이의 관통. 옵션은 꺼버리. 그죠? 그럼 이 구멍의 위치는 요면에 뚫리기는 하지만 얘네하고 같은 위치에 뚫리잖아요. 그럼 얘네 중심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찍어버리면 되겠죠. 위치는 요면에 뚫을 건데 마우스를 이 원으로 갔다가 기다리면 여기 중심의 위치가 나오죠. 클릭 확인. 그러면 뚫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네가 통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통으로. 얘네 한 개, 밑에 피처 한 개, 위에 피처 한 개, 얘네 피처, 총 3개의 피처가 이 평면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형상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 개일 때는 미리 선택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한 개일 때도 미리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럼 돌출 2번, 3번, 구멍까지. 얘네 3개의 피처가 대칭 복사. 어느 면을 기준으로 내비게이터 확장시켜서 우측 면을 기준으로 넘겨버리면 앞쪽이 끝난 거죠. 요 구멍은 지금 안 뚫을 거예요. 구멍은 지금 안 뚫을 거예요. 그 구멍을 먼저 뚫어버리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냥 삐져나오기도 하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 뒤에 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스케치를 한 번에 해볼게요. 한 번에. 간단한 거니까. 자, 마찬가지 이거 막아요. 없다고 치고 막아. 그럼 얘를 위에서 보면 전체 베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올라가는 베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개가. 그거의 위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위치. 해봅시다. 스케치 똑같이 윗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컨트롤 8번. 항상 그려놓고 생각해야 돼. 처음에 할 때. 그럼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거죠. 요 모양이. 직선홈이다. 직선홈이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만들어라.
그럼 바깥쪽이 반지름 20이 나오죠. 얘네는 40이 될 거고, 얘는 40이 될 거고, 요 중심에서까지의 거리는 얼마냐가 나오죠. 우리는 원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원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90에 30이 나온다. 90에 30. 이 높이는 90 더하기 30. 더하기 40. 90 더하기 40. 여기니까. 지금 제가 쓰던 거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130인 거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90 더하기 40 이렇게 넣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게, 쉬운 암산은 금방 돼요. 근데 복잡한 애들은 계산기 찾고 막 일해야 되면 힘들어요. 사칙 영산은 그냥 다 써버리면 돼요. 웬만한 사칙 영산 다 인식하니까. 확인 누르면 위치 잡혔죠. 큰 거의 위치가 잡힌 거예요. 이번엔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막는다고 했으니까 요쪽에 요거 위치가 필요한 거죠. 요 위치.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그려요. 얘네 중심하고 임의의 점에서 요렇게 하나 더 그려요. 이 위치는 40이 되죠. 요 치수는 필요 없죠. 지워버립니다. 얘하고 얘는 붙어 있으면 되죠. 탄젠트를 주던지 동일 원을 주던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주면 돼요.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죠? 스케치를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쪼개가면서까지. 됐으면 나오시고 컨트롤 7. 돌출. 자, 선택 프로파일 삭제. 우리는 지금 큰 베이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 베이스를 잡아야지 요거 위치가 잡힐 거니까. 큰 베이스는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얘네 높이가 얼마냐죠? 높이를 찾읍시다. 여기 보시면 얘네 바닥을 기준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높이가 일단 필요한 거예요. 바닥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필요할 거고 여기에서 올라온 거리가 필요하겠죠. 자, 올라온 거리는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1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얼마냐 이거죠. 전체 길이가 아까 50이었어요. 10이라고 20을 빼버리면 요 거리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 시작 평면을 올려버리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시작에 스케치 평면을 옵셋으로 바꾸고 전체 높이 50에서 11 빼기 얼마야? 20 50 빼기 11 빼기 20 해버리면 19mm가 뜨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래쪽에 그렸지만 19mm만큼 올라가서 12mm만큼 나온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배웠죠? 시작면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이제 기준 위치가 잡혔어요. 요 기준 위치가 잡혔고, 두 번째 얘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20이라고 나오죠. 그럼 4번 돌출에 서브 들어가 보면 스케치가 나올 거예요. 얘를 보이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쪽 원, 2원이 필요한 거예요. 2원. 그죠? 정원. 2원을 선택하시고 돌출. 자, 높이는 일단 20. 그럼 높이 잡았으니까 시작을 또 잡아야 되겠죠. 시작은 아까는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이면이라고 존재를 할 거예요. 시작을 옵셋이 아닌 면, 평면 선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시작면을 클릭해주면 거기에서 시작이 되겠죠. 확인 누릅니다. 스케치는 숨기고 다시 컨트롤 7번 됐죠? 자, 이제 구멍 뚫읍시다. 구멍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구멍, 저 뒤에 구멍만 뚫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필렛 넣어버리면 형상은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구멍 말고 요 구멍부터 뚫어 볼게요. 이거 안 뚫어 봤으니까. 자, 구멍 마법 마법사 세 번째 첫 번째 줄이 카운터 아니다 네 번째 마지막 거 홈. 요 구멍은 굳이 이걸로 뚫을 필요 없어요. 요 구멍도 굳이 이걸로 뚫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걸로 해주는 거는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스케치가 필요하면 스케치로 뚫어도 됩니다. 세 번째 KS의 드릴 크기. KS의 드릴 크기. 그럼 얘가 얼마냐면 R12예요. R12. 지름은 24. 됐죠? 자, 아래쪽에 보면 홈 길이라고 있어요. 홈 길이 일단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마침 조건 관통이죠. 마침 조건 관통. 자, 이 상태에서 뚫어버리면 24팔짜리 구멍이 살짝 늘어나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홈 길이가 뭐냐면 요 장공의 중심하고 중심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거리는 40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40이라고 써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드릴하고의 차이는 요게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위치. 요 면에 뚫겠다. 아, 우리 왜 또 이거. 요 면에 뚫겠다. 자, 여기로 가가지고 요 면으로 와봐요. 요 면. 분명 우리 이거 작업했는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 Y방, 아니, Z방향으로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죠. X방향으로 나오죠. 그럼 얘네는 기준이 여기서 봤을 때, 이 길이 값은 X방향의 길이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X방향의 길이 값. 그럼 지금 와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바꿀 수가 없어요. 뚫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저 형상을 저 방향이 아닌 90도로 틀어진 방향으로 그렸다는 쓰면 되겠죠. 그죠? 90도로 틀어진 방향으로 그렸다면? 그러니까 이 꼬리가 이 방향으로 나왔다면 얘도 이 방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 이거 다시 스케치 하려면 힘든데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구멍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구멍으로 요면에다가 여기 뚫어버리세요. 패턴 가지고 촘촘하게 배열시켜버리면 그 형상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저도 하다 나오면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단순하니까 스케치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만큼 해놓으면 중간에 스케치를 하려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편법이라도 이렇게 뚫어내야 돼요. 그렇죠? 가지고 이걸 촘촘하게 배열해보면 끝나요. 얘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구멍은 아니에요. 자립하기는 아니지만 뚫려 있는 모양이 요 모양으로 뚫려져 있죠. 그러면 카운터 보호가 편하겠죠. 카운터 보호로 뚫어도 되고 돌출로 컷으로 두 번 뚫어도 되고 한쪽을 그려서 회전 컷으로 뚫어도 되는 거죠. 최대한 편하게. 그래서 구멍가공 마법사. 요거는 이따 수정하고 첫 번째 카운터 보호. 스펙은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 들어갈 게 없으니까 사용자청이. 첫 번째 드릴의 가장 작은 거의 지름 50, 큰 거의 지름 70, 70의 깊이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면을 잡아서 센터점. 그대로 확인 눌러서 뚫어버리면 됩니다. 대신 이름은 속성에서 바꿔야겠죠. 이름은 얘는 이렇게 100 곱하기 70 곱하기 50짜리다. 뭐 이렇게 바꾸시든지 뭐 개인적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장. 파일 자기 저장시킨 게 있죠? 나는 폴더가 어렵지? 여기에다가 페이지 47로 저장해 놓고 나머지 거는 이따가 오후에